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추워진 요즘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전기 쇼크,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되는 질환, 바로 3차 신경통인데요. 얼굴에 오는 갑작스럽고도 강한 아픔에 세수나 식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와 직접 연결되는 12개의 신경 중 얼굴 부위 감각과 씹는 근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5번째 뇌신경이 있습니다. 이 5번째 뇌신경은 감각신경의 뿌리가 3갈래로 나눠진다 하여 3차 신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연간 인구 10만 명당 4, 5명꼴로 발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3차 신경통. 갑작스럽고 강한 안면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날씨에는 바람이 스치는 작은 자극에도 얼굴 주변 3차 신경이 크게 반응해서 통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바람만 닿아도 찌릿하고 고통스러운 얼굴 통증. 3차 신경통의 모든 것,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봅니다. 심한 얼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3차 신경통. 어떻게 치료하고 극복해야 할지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온에어 닥터스 오늘은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많이 생소한 질환인데요.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3차 신경이 어떤 곳이고 3차 신경통은 어떤 질환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굴이 아픈 사람들을 3차 신경통의 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뇌의 신경은 12개가 있어요. 네. 유독 5번째 신경만은 3가닥으로 나눠 있어요. 우리의 뇌의 신경이 뇌에서 나와서 가닥이 나오는데 한 분지, 2번째 분지, 3번째 분지로 나눠진다고 해서 1차, 2차,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3차 신경의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경 자체는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경 주변에는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과 혈관 사이가 밀접하게 붙어서 마치 우리가 신경에 합선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극이 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흥분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에는 가슴이 쿵통쿵통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이러한 신경에 대한 자극이 더 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증가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아픔을 호소하는 3차 신경통. 특히 찬바람에 노출되면 통증이 더 악화되기 쉬운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차 신경통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부터 3년 새 무려 14.4% 증가했고, 이 중 여성 환자가 68.2%로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 연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50대가 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7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얼굴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3차 신경통. 이마와 볼, 치아와 턱 부근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하고 격렬한 질통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초기에는 치통이나 두통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오해들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통증이 순간적으로 짧게만 나타난다. 이게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렇게만 나타난다면 네. 환자분들이 그렇게 고통에 빠지지 않겠죠. 한 번 나타난 통증은 밤을 새서 나타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환자분들이 나는
이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치과에 가서 이도 빼고 또 어떤 많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통증은 계속 한번 시작되면 일주일, 열흘, 보름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약물과 시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 수술하지 않고 약물, 시술만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것은 신경과 혈관의 구조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과 시술만으로는 100%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5%에서 10%의 환자는 수술로 극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병은 극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하는 것이 오히려 심신단련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물과 시술만으로 치료할 수 없더라도 수술로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술이 잘 되면 재발 가능성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다른데요. 저는 재발 잘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과거에는 재발률이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발률이 5% 미만으로 확 줄었습니다. 수술의 기법과 또 신경과 혈관의 관계를 정밀한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후가 상당히 좋은 질병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좀 바로 잡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3차 신경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만나서 진단과 치료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안면 통증에 시달리다가 내원하게 됐다는 3차 신경통 환자. 3차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평소에 어떤 증상으로 좀 불편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요. 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통인 줄 알고 치과에 갔었거든요. 그때 치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있는 이상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아프고 찌릿찌릿한 게 막 칼로 도려내는 듯이 막 아픈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고 아파서 못 견딜 정도로 막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어느 정도로 좀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근데 아플 때는요,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아프거든요. 밖에 나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났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후유증도 없어지고 뭐 사람 만나는 것에 부담감도 없고 해서요. 이제는 외출하는 데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전된 듯한 찌릿한 안면 통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자꾸 재발된다면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신경학적 검사상 국소 장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MRI 영상을 통해 3차 신경과 주위 혈관과의 접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신경을 압박하는 종양이 있는지 감별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이 뇌 혈관, 종양 등 무언가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면 3차 신경통이 발현되는데요. 신경과 혈관, 정상혈관이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떨어져 있어야 될 혈관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거나 그러면 이제 신경과 이런 것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통증이 오게 되고 다섯 번째 신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신경은 여기에 있어요. 가깝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영향이 될 수가 있어요. 3차 신경통의 치료는 먼저 신경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나 항경련제 등을 이용한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에도 재발이 잦고 악화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 수술 치료에 이용되는 미세혈관 감압술.
귀 뒤쪽을 5cm가량 절개한 뒤 미세 현미경을 삽입해 뇌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혈관과 신경을 분리한 뒤 그 사이에 테프론이라 불리는 의료용 솜을 삽입하는 치료입니다. 테프론으로 신경과 혈관을 분리하면 혈관 박동이 신경에 전달되지 않아서 통증이 완화되는데요. 재발률이 가장 낮고 높은 완치율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3차 신경통으로 치료받는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통증이 굉장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치료 중에서도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때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물과 시술로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득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술 방법과 수술의 혈관과 여러 가지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술이 축적된 노하우로 인해서 결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질환들이 초기 치료를 강조를 하잖아요. 이 3차 신경통도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안면의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신경의 손상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육에 위축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영양의 결핍이 동반되게 되고 사람의 짜증이 훨씬 높아지겠죠. 아프고 짜증나면 우리의 얼굴은 나도 모르게 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차 신경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약물요법과 시술 그리고 수술로서 이 질환은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3차 신경통이라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선생님과 잘 상담하면 적절한 약물과 시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극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감, 행복감 꼭 갖도록 하십시오. 네, 이렇게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얼굴에 전기 감전이 된 듯한 아픔, 칼로 베는 듯이 극심한 질통, 모두 3차 신경통으로 대변되는 표현인데요. 전 세계 의료계에 따르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심한 통증이 바로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반복되는 극심한 통증에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되는 3차 신경통. 더 이상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